안녕하세요. 훈이삼촌의 영화사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윙퀴즈입니다. 원래 개봉일이 12월 19일이에요. 근데 CGV VIP 그 시사회가 있어가지고 운 좋게 미리 한 2주 전, 저번 주에 봤죠. 저번 주 목요일날 보게 됐습니다. 스윙퀴즈고요. 상당히 기대했던 작품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봤습니다. 스윙퀴즈란 영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끝까지 엉덩이를 띄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극장 불이 다 켜지고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다 봤습니다. 스윙키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카피 문구가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할 그들이 온다, 뭐 Just Dance, 뭐 그래서 막 되게 신나고 코믹하고 즐겁고 그럴 것 같잖아요. 의외로 충격적입니다. 영화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릴 영화예요. 정말 뭐 명작이다, 재밌다, 이게 뭐야, 이게 좀 이상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이에요. 비극적이야. 너무 비극적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줄은 단 1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윙키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막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고 뭐 거제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뭐 칙칙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영화 예고편 보면 알겠지만 북한 진영에 있는 어떤 이제 영웅이죠.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이념에 아주 그냥 그 공산주의에 아주 그냥 물들대로 물들 반공 정신이 투철한 그 주인공이에요. 탭댄스에 빠집니다. 탭댄스에 빠져요. 그래서 뭐 춤도 추고 뭐 그냥 뭐 눈을 감나 뜨나 막 그 비트가 막 들리고 뭐 잠자는 코 고는 소리, 뭐 이 가는 소리도 막 비트에 맞춰서 쿵짝쿵짝 막 들려오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화적 센스가 높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 전에 이제 과속 스캔들, 그다음에 뭐 써니, 그러니까 이제 내놓으면 히트하는 히트 제조기 감독님입니다. 근데 이제 써니 이후로 이제 공백 기간이 좀 있었죠. 그게 이제 스윙 퀴즈로 돌아왔는데요. 신나요. 그다음 탭댄스라는 한물간 그 춤이 정말 이게 그냥 막 진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흥이 납니다. 영화는. 그리고 상당히 웃겨. 거기 이제 캐릭터 보면은 김민호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샤오핑이라고 중국 포로로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 그 배우가 상당히 웃겨요. 근데 2015년 장래희망에서 뭐 주연을 맡은 배우인데 거의 무명에 가깝죠. 난 처음에 중국인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나라 배우네. 그래서 이 배우와 오정세의 어떻게 보면 케미가 상당히 좋아요. 뚱뚱하고 그런데 영양실조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영화상으로는 이제 유명한 댄서 뭐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인상 깊었던 게 박혜수라는 양판내 역을 했던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이 감독이 강영철 감독님이 여배우를 잘, 매력 있는 여배우들을 많이 잘 픽업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 스캔들에서는 박보영, 그 다음에 이제 써니에서는 신문경, 그 다음에 스윙퀴즈에서는 박혜수.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매력 있는 캐릭터예요. 이 영화에서도 이 박혜수라는 배우가 그 전에 뭐 당신 거기 있어줄래 해서 잠깐 수화역으로 이제 출연했던 그 외에는 이제 없었는데, 아까 그 김민호라는 그 중국 배우 역할을 했던 배우하고 요번에 이제 양판내라는 요 박혜수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근데 저 나중에 이제 뭐 이건 스포일 수 있겠지만 좀 충격적이라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영화를 이게 배우들이 고생한 게 막 느껴지지. 왜냐면 춤을 춰야 되니까, 탭댄스를 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걱정도 되고, 많은 고생을 했겠다. 저거 스텝 밟느라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이한 게 자레드 그라임이라는 그 흑인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글쎄요, 뭐 브로드웨이에서 정말 뭐
배우라고 탭 댄스를 잘 추는 배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의 주인공이야. 잠깐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레드 그라임이라는 그 현란한 발동작 이런 것만 해도 이 영화의 본전을 뽑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기도 잘하더라고. 이 영화가 저는 봤을 때 그 탭 댄스와 스윙 댄스 그리고 신나는 음악이 강렬할수록 전쟁의 비극이 더욱더 반비례해진다라는 영화평을 저는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웃음과 감동, 그 다음에 짠한 전쟁의 비극, 정말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 어떠한 반전 영화보다도 이 영화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춤을 출수록 이들이 막 춤에 대한 이 캐릭터들이 춤에 대한 갈망함, 그 춤을 추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강렬할수록 이 비극적인 상황이 더 가슴이 저민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1951년 한국전쟁 최대 규모의 거제 포로 수용소 새로 부임해온 소장은 수용소의 대외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전쟁 포로들로 댄스단을 결성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수용소 내 최고 트러블 메이커 로기수, 그러니까 도경수죠. 무려 4개 국어가 가능한 무어가 통역사 양판내, 그 박혜수라는 배우예요. 잃어버린 아내를 찾기 위해 유명해져야 하는 사랑꾼 강병삼의 오정세, 반전 댄스 실력 갖춘 영양실조 춤꾼 샤오팡 김민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리더 전직 브로드웨이 탭 댄서 잭슨. 제가 보기에는 그 보니까 약자가 성이 M으로 되는 거 보니까 마이클 잭슨을 줄인 것 같아. 그래서 잭슨, 자레드 그라임까지 우여곡절 끝에 한 자리에 모인 그들의 이름은 스윙 키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영화 스윙 키즈는 가장 아픈 시대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춤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행복하고자 몸부림쳤던 오합지졸 댄스단의 이야기입니다라고 감독님이 인터뷰 중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흥이 돋는다, 웃음이 터진다, 감동이 솟는다, 가속 스캔들 써니 강영철 감독의 신작 미치도록 가슴 뛰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한 3분의 1이 춤, 탭댄스가 나옵니다. 춤추고 뭐 탭댄스하고 음악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신나죠. 재밌어요. 웃겨요. 빵빵 터져. 막 그리고 그 샤오핑하고 그 오정세가 서로 이제 비 오는 날 이제 막 그 춤으로 얘기할 때 너 뭐 어땠어? 뭐 밥은 먹었어? 뭐 어때? 뭐 그게 가장 웃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로 소용소의 어떤 암울함 속에서 춤으로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막 푸는 장면들. 그러니까 영상도 화려하고 예전에 풋불이라든지 뭐 이렇게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뭐 더티 댄스나 이런 이제 춤을 더티 댄싱 뭐 이런 춤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프레시 댄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그런 영화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강철 감독이 또 음악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영화들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만족할 만한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춤에 대한 영화, 좀 그럴듯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1년간, 한 1년 전부터 각 캐릭터들의 안무와 장면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김중석 음악감독은 3년에 걸친 선곡 과정을 통해서 1950년대 시대적 배경을 담아낸 재즈 음악부터 스윙 키즈 댄스당의 열정과 환희를 표현하는 수록곡들을 선정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명곡들과 완벽하게 조화되는 5인 5색 스윙 키즈 댄스단의 퍼포먼스는 총 15번의 폭발적인 무대를 통해 관객들이 뜨거운 전율을 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1988년에 나왔던 정수라의 환희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적 영화적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죠. 51년도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는데 1980년대에 정수라의 환희가 나서 생뚱맞는 노래가 나와요. 이게 뭐지? 왜 80년대 노래가 나오지?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스윙키즈 댄스단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군무인 만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스텝이 이거서 칼군무를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 한정을 두지 않고 스윙키즈 댄스단이 열정과 춤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선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웃기려고 했겠지. 이제 이 가장 이제 그때 이제 미군 애들하고 막 그 창고에서 막 그 춤 배틀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음악인데 거기에 가장 맞는 노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뚱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화적인 어떤 몰입을 하는데 조금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라냈으면 어떨까 이런 장면들은. 그러니까 영화가 좋아, 신나, 탭댄스나 이런 것들이 막 극장 안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 막. 그런데 어떤 일부 부분들이 조금 이 영화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그 저기 뭐야 이념적인 부분을 강조를 한다든지 뭐 방공사상을 막 한다든지 뭐 이런 잔인한 장면들이 막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하고는 정반대야. 그러니까 코미디면 코미디, 멜로면 멜로, 뭐 춤추면 춤으로 가야 되는데 막 이게 막 뒤섞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신난 영화가 아닐까. 진짜 이런 영화 처음 보네 진짜. 신나고 재밌고 그러나 비극적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거제 수용소가 저거 몇 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 상당히 커요. 그 박물관이 거제 수용소 박물관이 거제도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영화상으로는 이제 허구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너무나 비극적인 반전 영화를 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탭댄스를 활용한 그 당시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모습, 그리고 춤을 통해서 잊고자 했지만 결국엔 현실은 비극이었다. 그 전쟁은 정말 끔찍하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작품이고요. 저는 영화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 여운과 충격, 가장 12월에 개봉한 작품 중에서 이슈나 얘기거리가 가장 많이 나올 법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윙 퀴즈였습니다. 여러분, 뭐 다음 주에 개봉을 하네요. 다음 주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